세계 5대 비엔날레이자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광주 비엔날레. 올해로 11번째를 맞는 광주 비엔날레가 드디어 화려한 막을 열었습니다. 지난 9월 1일 프레스 오픈을 통해 광주 비엔날레가 베일을 벗었는데요. 타이틀은 제8기후대 예술은 무엇을 하는가. 이번 비엔날레 총감독한 스웨덴 출신 마리안 린네가 주제에 담긴 예술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It's a question that I hope that all of you will carry with you as you walk around and encounter the different artworks. It's actually not about what art is, but what it does. Each artwork has its reverberations. It creates rings on the water in different ways depending on when, where, and how it is presented. So I hope that through this Biennale we can all engage with the different artworks in meaningful ways, thinking about what the particular artwork in front of us is actually doing. 이번 비엔날레 본전시는 서로 다른 조도와 밀도를 이용해 총 5개 전시실로 구성되는데요. 특히 관람객의 상상력을 높이고 사색할 수 있도록 가격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소재와 양식으로 주제를 혼합해서 배치한 점이 남다릅니다. 총 37개국 120여 명의 작가, 252점에 달하는 작품 수는 저마다 창의적이고 개성 있는 기법으로 선보였는데요. 회화, 프린트, 설치 미술,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관람객이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곳 제1전시실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보라 가르시아의 작품인데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주요 거점이었던 녹두 서점을 형상화한 이 작품은 광주 비엔날레가 실험 정신이 뛰어난 작가에게 주는 눈 예술상을 받았습니다. 5.18 그날을 재구성한 더그 애시포드의 작품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특별히 5월 어머니 회원들이 전시관에 직접 찾아 작가와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작가는 5.18 당시 민주화운동 시위를 했던 공간들을 전부 찾아다니면서 작품으로 표현했습니다. 또한 우리 광주 이야기를 담은 작품들도 있어요. 광주 지역에 있는 돌을 3D로 디지털화한 토미스 토겔의 작품이 그렇습니다. 광주 지역 작가인 박인선의 뿌리는 광주 판잣집을 소재로 사진과 회화가 혼합된 작품을 펼쳤습니다. 이곳 이 전시실은 조명을 사용하지 않고 영상 작품으로만 구성되는데요. 마리에 쾌베 이워슨 작가의 거울치료, 플로 카세아루 작가의 항쟁 등 다양한 영상 작품들이 펼쳐졌는데요. 마치 영화관처럼 편안한 자세로 영상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실은 작품마다 독립적 영역을 만들어 열린 공간으로 연출됐습니다. 특별히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이 작품은 오토봉 앵캉카의 작가의 퍼포먼스인데요. 카펫에서 오브제와 목소리, 움직임으로 조합해 관람객들의 감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적인 작품들이 배치됐는데요. 관람객들이 작품과 하나 되어 특별한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번 광주 비엔날레는 본전시 외에도 광주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크리스토퍼 쿨랜드란 토마스 작가의 뉴일람 작품으로 신설 벤처기업 형태 장기예술 프로젝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대인예술야시장에선 미하엘 보이틀러 작품 대인 소시지 가게가 주목을 끄는데요. 실시간으로 대인시장에서 종이 소시지를 제작해 비엔날레 전시관으로 운송해 전시한다는 점이 남다릅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 현대미술 축제인 광주 비엔날레. 국내외 작가들이 실험 정신과 자유로운 상상력이 펼친 예술 향연이 장장 66일간 펼쳐지는데요. 이 가을날 현대미술의 감동에 흠뻑 젖어보시면 어떨까요?
네, 짧은 영상을 통해서였습니다만 그래도 이번에 새로운 작품들을 조금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번 비엔날레 전시 작품들을 알차게 관람할 수 있도록 초대 손님 모셨습니다. 안미 광주 비엔날레 전시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주말에 꽤 많은 관람객들이 왔다 갔다 들었습니다. 네네. 어제까지가 그 개막 3일차였는데요. 네. 12,000명 정도가 다녀간 걸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네. 네, 올해로 11번째를 맞는 비엔날레 타이틀이 제8기후대예요.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8기후대 좀 생소하시죠? 네. 제8기후대라는 것은 그 고대 그리스의 사회학자들이 규정을 해놓은 7개의 기후대를 넘어서 8번째 추가적인 기후대를 말하고 있는 건데요. 이 기후대는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사물을 지각하고 이해하는 방식으로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저희들의 상상력을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후대인데요. 이번 광주 비엔날레에서는 이러한 그 제8기후대라는 개념과 광주 비엔날레 즉 동시대 현대미술을 함께 녹여내어서 광주 그런 현대미술을 통해서 네. 일반인들이 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선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준비 기간도 상당히 길었다고 들었고요. 또 네. 어떤 차별점이 있다고 좀 들었는데 네. 말씀해 주실까요? 특히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예전에 광주 비엔날레나 또는 또 다른 비엔날레에서는 잘 시도하지 않은 과정 중심과 지역 밀착형의 작품들이 많이 선보이고 있는데요. 네. 특히 그 지역에 있는 큐레이터 그룹인 그 미테오그로라는 그룹을 지역 협력 큐레이터로 선정을 해서 원래회나 인프라스쿨 등등을 입체적으로 진행해 왔고요. 또한 그 비엔날레 참여하는 참여 작가들조차도 광주를 여러 번 방문하면서 현지 주민들과 이런 지역 밀착형의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해 왔고 그것에 대한 결과들을 지금 비엔날레 현장에서 선보이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그 특이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화면으로 잠깐 봤습니다만 5개 전시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네. 전시 구성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이번 비엔날레 그 전시 연출에서 가장 큰 어떤 그 특징이라고 한다면요. 기존 여러분들이 항상 보셔오셨던 어떤 가벽들, 전시장 안에는 항상 가벽들로 전시가 연출이 되어 있는데 네. 이번 비엔날레는 가벽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오픈 공간을 연출을 했는데요. 그것과 함께 또 제8기후대라는 어떤 전시의 제목을 가장 잘 부응하기 위해서 그 각각의 전시장들이 다른 밀도와 온도, 기압 등으로 다양하게 연출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밀도가 높은 분위기로 연출하려고 해서요. 기존 그 다른 그 갤러리보다는 더 많은 2배 이상의 작품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2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영화관과 같은 암실을 조성을 했는데요. 네. 여기서는 전혀 조명이 없이 네. 기존 영상 작품들에서 나오는 그런 빛만 가지고서 공간이 연출되어 있고요. 3갤러리에는 특히 파티션이 하나도 없이 가벽들이 하나도 없이 네. 각각의 작품들이 하나의 구역을 형성하게끔 그렇게 연출을 했고 4갤러리는 굉장히 좀 비어있는 듯한 여백과 사유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조성을 했습니다. 네. 네. 이번에 보니까 뭐 37개국 120여 명의 그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뭐 선정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작가의 선정은 그 감독이 선정이 됨과 동시에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네. 첫 번째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전시 구성과 주제에 대한 어떤 재단의 큰 가이드라인에 대한 제시가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과 함께 감독이 생각하고 있는 전시의 개념을 토대로 해서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현지 리서치 또 작가 및 관계자들을 접촉을 해서 후보군들을 선별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비엔날레 같은 경우에는 10여 차례가 넘는 국외 리서치와 또 7차례 이상의 국내 리서치를 통해서 네. 작가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선정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만한 작품이 있을까요? 네, 뭐 사실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작가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죠. 그중에서 네. 이제 서너 개만 굳이 네.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 베를린에서 활동하고 있는 히토 수차이라는 작가의 팩토리 오브 더 선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네. 이 작품은 그 2015년 베니스 비엔날레를 통해서 화제작으로 지금 되고 있는 작품인데요. 가상의 비디오 게임에 기반한 대규모 영상 설치 작업입니다. 또 다른 작품으로는 구닐라 클링버그라는 스톡홀름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의 작품인데요. 네. 이 작가는 그
서양인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동양의 풍수지리와 동양 사상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오랜 연구를 해왔었습니다. 그 연구의 결과가 이번엔 무등산 자락에 있는 의제미술관에서 전시가 되고 있는데요. 네. 미술관 정관을 활용해서 아주 화려한 굉장히 환상적인 그런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 비엔날레는 지역 밀착형이라고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역 밀착형 또한 또는 또 지역 매개 이런 것이 이번 비엔날레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부분인데요. 네. 단순히 작가들이 비엔날레에 와서 작품을 보여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랜 동안 리서치를 지역에서 직접 하고 또 직접 지역과 함께 같이 연구하고 같이 공동으로 협업을 하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조금 전에 보셨지만 의제미술관도 지금 이제 비엔날레에 참가하고 있는 건 다름없는 것 같고 네네. 밑에 오고로는 또 대인예술 야시장이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광주 시내 곳곳에서 지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또 어느 곳을 또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굉장히 많은 곳에서 사실 예년과 또 비교를 한다면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지금 전시가 확장되고 있는데요. 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또는 또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 의제미술관, 무등현대미술관, 우재길미술관, 또 두암동의 누리봄 커뮤니티 센터, 한세봉 둘의 서구문화센터 앞에 있는 전광판 등등을 통해서 전시 공간이 확장이 되어 있고 이것은 또한 광주 시내 곳곳이 현대미술의 어떤 장으로 연출이 된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또한 그 지역의 젊은 작가들을 위해서 포트폴리오 리뷰전은 우각사 문화관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또 기념전, 비엔날레 특별전 등등이 각 곳에서 이제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뭐 이제 현대미술하면 많은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 좀 난해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현대미술을 이렇게 좀 잘 감상할 수 있는 방법이라 그럴까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예, 뭐 현대미술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두 가지로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 네. 또 다른 하나는 나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실제로 현대미술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현대 사회를 굉장히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직관적으로 한 번에 봐서는 그것을 이해한다는 것이 난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어떤 문화예술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어떤 마음가짐과 또 열린 마음으로 감상을 하신다면 즐거운 관람이 되리라 기대를 하는데요. 특히 이번 광주 비엔날레에서는 지역 밀착과 또 작품이 생산되는 과정에 주목하는 그런 작품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서 봐주신다면 굉장히 좋은 어떤 감상이 되시리라고 기대합니다. 네. 네. 제 주변의 지인들도 한번 보더니 나도 할 수 있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예요. 예. 그래서 본인이 그걸 봤으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것 같고 저는 네. 생각을 못해 처음엔 그러면서 그게 되게 힘든 거죠. 맞아요. 처음 할 수 있는 게 힘든데 그런 처음 본 듯한 그런 현대 미술 작품을 이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으니까요. 다시 한번 가서 보면 더 네. 좋을 것 같네요.